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태풍 마이삭은 서울 지역에는 큰 피해를 내진 않았습니다. 1원 터널 부근과 강북구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마이삭은 오늘 아침 동해로 빠져나갔는데요. 오후까지는 강한 비바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9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과 아파트, 체육시설 등 생활 밀접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상기화로 가을 대표 축제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구로 G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포 새우젓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GTX D 노선 유치 서명 운동에 1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강동구는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대문구가 붕괴 우려가 높은 한 건축물의 공공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서는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우려하던 폭발적 증가 추세는 주춤해진 것 같은데 산발적인 지역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잠시 주춤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9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6,644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17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한편 서울에선 69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4,131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선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3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어르신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에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 산발적인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구로 아파트처럼 같은 라인에서 동시에 발생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경비원과 주민 확진자 간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진구 해밀병원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노원구 기도모임 등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3.9%고 이번 주 중 80병상 규모의 북부병원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전광훈 목사가 보름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는데 이 퇴원하자마자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어제인 2일 보름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방역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손님이 끊겼다며 전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80곳의 상가 중 149곳이 참여하기로 했고 피해 금액 집계 등 소송을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나는 대로 9월 중순쯤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회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단은 소송 전담팀을 꾸려 사랑제일교회 사례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시도 이달 초 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확진자가 나온 다른 지자체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산발적인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병원, 체육시설 등 생활 밀접한 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1일 확진자는 101명. 지난 이틀간 90명대를 유지했지만 동시다발적인 재확산으로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광진구 해민병원에서 2일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0명. 병원 종사자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 후 1일 7명, 2일 2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진이 8명, 병원 종사자와 확진자 가족이 각각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병원 관계자의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확진자들 간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즉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현재 일시 폐쇄하였습니다. 의료진 및 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접촉한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검사할 예정입니다. 구로에 이어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아파트 경비원 1명이 최초 확진 후 31일까지 2명, 1일에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6명. 서울시는 경비원과 지역 주민이 각각 다른 동에서 확진돼 관련성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랑구 소재 체육시설에서는 29일 최초 확진 후 2일 현재 5명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노원구 기도 모임 관련해서는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하루 동안 8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최초 확진 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625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확진자 625명 중 무증상 확진자가 343명으로 54.8%이며 유증상자는 282명으로 45.2%입니다. 무증상 및 경증일 때 지역사회에서 조용하게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도 당부드립니다. 한편 수도권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2일 오전 10시 기준 65.8%로 서울시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GTX D 노선 강동구 유치 서명 운동에 참여한 주민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GTX D가 수도권 동서 지역의 핵심 교통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GTX D 노선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동구 주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GTX D 노선의 경우 정부 내에서 수도권 동서 지역을 잇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쪽과 서쪽을 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서울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강동구 또한 GTX D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하 대심도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운행하는 GTX의 특성을 고려하면 강동구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업 윤곽도 나오지 않았지만 교통정책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는 순증하고 있는 인구 추세와 산업단지 개발 수요를 근거로 GTX D 노선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GTX-D가 강동구를 경유하게 되면 강남권은 10분대, 수도권 주요 거점은 30분대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GTX-D 노선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GTX-D 세부 계획이 실린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대문구 남과자동에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건물이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붕괴 위험도 큰 상황인데요. 서대문구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남가좌동의 한 건물. 대로변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 형태로 상가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벽은 벗겨진 채 균열이 생기고 허름한 내부는 음침함마저 감돕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이곳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4층에 사는데 막 저녁 되면 막 쫙쫙 소리가 나.
그냥 무슨 가지고 내릴 것 같아. 금이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무서워, 잠 못 자고. 해당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최고 위험 등급인 2등급을 받은 상태. 때문에 이주 명령이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이곳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재개발 재건축 논의도 있었지만 건물 소유주가 200명에 달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 결국 건물은 방치된 채 붕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평, 3평, 5평 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2평 가진 사람도 아파트 가달라고 그러니까 다 그게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공공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 건축물이지만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공공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빈집 특화재생 시범 사업에 해당 건물이 선정되면서 공공 재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기존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 동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제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주택, 상가, 뭐 임대상가, 오피스텔, 주택 이렇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까지 들어갈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 내려진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소유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보다 1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추세와 함께 서울시는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일상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도심 CRT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에서 착안한 CRT 사업은 간선도로 개념을 자전거 도로에도 적용한 겁니다. 2030년까지 방사형 간선망과 순환형 지선망을 만들어 자전거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첫 사업 대상지로 청계광장부터 동대문구 고산작교까지 청계천을 사이에 둔 양방향에 약 11km의 왕복 간선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에서의 정책 목표는 현재 레저용으로 쓰이고 있는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망이 필요하고 자전거 이용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간선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나 우선 도로가 있지만 구간마다 제각각인데다 대부분 차로와 인접해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로 옆으로 놓인 구간은 인도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차량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비합니다. 또 자전거 우선 도로 구간은 차량 여유폭이 있는 구간에선 도로를 확장하거나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를 옮겨 심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듭니다. 저희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올해 9월 착공해서 내년 4월 봄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고산자교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청계광장까지 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구간별로 시기를 나누고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중 성북천과 정릉천의 자전거 도로와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서울 도심과 동북부 주거지역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 도로 간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구로 지 페스티벌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이맘때쯤 구로 G 페스티벌의 첫 시작을 알렸던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건강 노익장 대회가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신 G 페스티벌의 각종 프로그램이 오는 9월 27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우선 오는 26일까지 유튜브에선 나도 유튜버다 공모전이 열립니다. 18일까지 일상생활이나 코로나19 극복 등을 주제로 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오는 22일까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연복의 맛있는 아시아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10일과 11일 오후 7시엔 밖으로 나온 미술관이라는 테마로 현재 신도림 디큐브 광장과 오리영 문화공원에 전시 중인 작품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15일 오후 4시부터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채널 1번에서 랜선 노래자랑 청춘 스튜디오가 생중계됩니다. 예선 참가 방법은 오는 8일까지 노래방 어플 썸씽을 다운로드해 노래하는 영상을 찍고 청춘 스튜디오와 서울시 구로구를 태그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16일 오후 7시엔 아시아 7개국으로 떠나는 AR 체험전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로그램을, 17일 오전 11시엔 동춘 서커스와 크라잉넛 등이 출연하는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26일 오후 3시엔 삼국지로 중국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강연이 유튜브에서 방영됩니다. 27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 폐막식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폐막식에선 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신유 등이 출연하는 폐막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성 구로구청장 연결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구로 G 페스티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넥타이 마라톤 대회 하면은 17년 전에 청장님께서 낸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마라톤 행사 취소됐는데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아쉽습니다.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요, 구로구에 있는 많은 벤처 기업인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뛰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소가 돼서 정말 아쉽고요. 내년에 더 좋은 행사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이 올해는 구로 G 페스티벌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언제부터 준비해 온 겁니까? 원래 축제는 바로 연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예. 준비하던 중에 3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희가 이제 만약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확산돼서 현장에서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직원들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 작년에 기획했던 분들의 또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네. 지금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전혀 다른 그 축제가 됐는데요. 예. 이 축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그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축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예, 예. 전환하는 과정에서 애로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추리고 하면서 아주 정선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또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준비한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요. 저희가 베란다 콘서트라 해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예. 그 콘서트를 하는 것도 준비를 했었고요. 또 안양천에 자동차 극장도 준비를 했었고요. 많은 준비했던 계획했던 행사가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또 그거에 또 취소되면서 또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구로 G 페스티벌이 올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구로 구민들도 새로운 축제 방식에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낯설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매년 안양천에 모여서 먹거리 장터에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축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지만은 댁에서 유튜브 채널로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작년엔 사흘뿐이 안 했지만 올해는 9월 한 달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힐링의 시간으로 우리 구로구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성 구로구청장 연결해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근심과 걱정이 나날이 커지는 요즘 성수동에는 이색 벽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스트릿 아트인데요. 벽화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벽면에 분주한 분놀림이 이어집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또 칠하고 오가던 이들의 시야는 어느새 그 앞에 멈춰 섰고 그 사이 하나의 벽화가 완성됩니다. 이름하여 스트릿 아트, 비어있는 외벽을 공유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입니다. 이번 작품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함과 동시에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랑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좀 맘 편히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가로 9m, 세로 4m의 대형 그림은 처음 완성품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벽화 속 여성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것.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렇게 마스크를 벗기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작품은 이달 7일까지만 전시합니다. 짧은 기록만 남기고 빨리 변화하는 스트릿 아트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후엔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 후 다음 작품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비대면 축제, 비대면 소비,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교육까지 다소 낯설었던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사이 관계에는 대면스러워지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지만 주변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는 노력도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